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앞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과 이번 판결은 최종 1주택 관련 판결이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기로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양도 당시에 일시적 2주택이었느냐 이걸 따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에서는 그게 아니고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일시적 2주택이 돼야 한다, 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하는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일시적 2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사서 비과세 받는, 자, 이런 일시적 2주택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 대법 판결은 사실 그 2심이었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의 상고로 이루어진 판결이거든요. 이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일시적 2주택은 맞지만 사실상 최종 1주택 관련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최종 1주택이 적용되지 않죠.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최종 1주택 이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법 판결도 이 최종 1주택 관련 이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대법은 2심 판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거 판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번 대법 판결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앞번 라이브 때 이 대법 판결문을 가지고 방송했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조금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 방송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거 최종 2주택 관련 판결이니까 문제 없어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이후에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인터넷 상에서도 좀 반반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좀 걱정된다, 한쪽은 문제 없다. 걱정되는 쪽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사실관계를 보시면 원고 부부는 2015년 12월 달에 기역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달에 니은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4월 달에 다시 디귿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2021년 1월 1일 현재. 이제 그리고 나서 21년 1월 13일 날 가지고 있던 3개 주택 중에서 기역주택을 처분합니다. 이걸 팔고 나니까 남아있는 니은과 디귿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년 11월 26일 날 니은 주택을 양도합니다. 이거 계약 시점은 8월 31일이에요. 이제 잔금을 이때 받은 거죠. 그래서 니은 주택을 팔면서 니은과 디귿이 일시적 2주택이니까 당연히 원고는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시킨 거고, 근데 이건 사실 과세가 맞거든요. 비과세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21년 11월 2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해석을 발표한 게 있죠.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해서 3개인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아가지고 남은 2개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셋 중에서 어느 하나 판 거, 그 주택 판 날부터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2년 거주든 2년 보유든 충족하고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돼 라는 해석이 나온
다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원고 부분은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판까지 간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금 받은 날짜는 11월 26일이지만 계약 날짜가 8월 31일이에요. 그 해. 근데 요 계약할 때만 해도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남았을 때 이 2개가 일시적 2주택이라면 그냥 양도세 비과세 줬거든요. 뭐 최종 1주택 개념 적용시키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11월 2일 날 바뀐 거죠. 즉 이 원고 부분은 계약할 때는 이거 비과세 되는 거야 라고 알고 계약했는데 잔금 받기 한 20일 전에 해석 바뀌면서 잔금 받고 나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좀 억울하니까 이제 재판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판결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종 1주택 개념이 있을 때예요. 지금은 없어졌죠. 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그냥 최종 1주택 이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이번 대법 판결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 라고 말들을 좀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영향 없어 라고 하기에는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심이었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쟁점은 이게 일시적 2주택도 있지만 최종 1주택 이 개념이 들어간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대법 판결의 쟁점은 최종 1주택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이게 일시적 2주택인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원고 주장은 뭐였냐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 사유 부존재.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어쨌든 셋 중에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 니은주택 양도한 거 이 주택의 비과세 요건 따지는 그 보유기간 기산점은 이거 취득할 때부터야 셋 중에 하나 판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냥 요거 양도한 그 집 취득할 때부터 봐야 돼 라고 했던 거고, 이런 원고 주장에 대해서 이제 2심이었던 부산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제가 2심 판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판단 첫 번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확대 해석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법령이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1호입니다. 지금은 1호가 없거든요. 1항에 다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는 1호까지 있었어요. 자, 그 법령에 따르면 3주택 중에 하나 팔고 나서 나머지 2개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은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살 때 이걸 말하는 거지,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되는 거 이걸 전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자, 이게 대법과 차이점이에요. 2심은 이게 있는데 대법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자, 뭐냐면 구소득령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최종 1주택 예외 규정. 이 154조 5항의 최종 1주택, 지금 없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그 최종 1주택이 담겨있는 조항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 중에서 다 처분하고 하나만 남았다면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갖추고 팔아 라는 건데, 이게 예외되는, 그러니까 굳이 그때부터 2년 거주 2년 보유가 아니라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되는 그 예외 규정은 일시적 2주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의 일시적 2주택, 자, 거기에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남은 거,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라는 거고, 네 번째, 원고 주장은 일시적 이주택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시적 이주택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가기 위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건데, 이렇게 원고처럼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만드는 거, 자, 여기까지 혜택을 준다면 그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 거고요. 나항모, 이제 이게 최종 1주택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원고처럼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남은 2개가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자, 그때는 3개 중에서 하나 초분한, 자, 그때가 언제냐면 집이 2개 남은 시점, 일시적 2주택, 자,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고 주장대로 그래 이게 일시적 2주택은 맞지만 그럼에도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았으니까 하나 판 날, 결과적으로 주택이 2개가 된 날,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갖추고 팔아야 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항목, 이 니은 주택 팔아가지고 비과세 못 받고 과세시킨 이 피고 처분, 이제 부산 강서세무서인데요, 과세시킨 거,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즉, 이 2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요지는 물론 앞에서 이제 이게 정말 일시적 2주택이 맞냐 안 맞냐 이 원론적인 얘기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 팔고 나서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갖춰야 돼. 그거 안 됐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 이 사례자가, 원고가 3개 중에서 하나 팔고 그때부터 2년 지나고 니은 주택을 팔았다면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거였어요. 예, 이 고등법원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을 보시면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제 불복해가지고 원고가 상고했으니까 대법원에서 그 상고 이유 판단을 보면, 자, 첫 번째,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법에서 법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구법령,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자, 구법령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그 중에 1주택을 처분해가지고 2주택이 됐다면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일시적 2주택 적용 범위를 오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상고 이후 첫 번째, 처분 사유 부존재. 예, 끝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대법에서 이 판단하실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이 아니라 2심처럼 요거 소득령 154조 5항 최종 1주택 요게 담겨있는 이거 언급하면서, 자, 여기에서도 최종 1주택에서 그 예외가 되는, 그러니까 최종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일시적 2주택, 거기에도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되는 거, 이게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가 됐다면 그 2개가 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이걸 계산하는 것, 이게 맞다. 그래서 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흐름상 그냥 최종 1주택에 대한 판결이구나 라고 했을 텐데, 지금 대법 판결문에 최종 1주택 여기에 담겨있는 154조 5항 이 말이 없어요. 그냥 155조 1항 1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 이것만 있다 보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즉 2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나항목처럼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남은 2개가 일시적 2주택이면 얘가 비과세는 돼요. 다만 이때는 최종 1주택이 있던 시기니까 하나 팔아가지고 2개가 된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든 2년 거주든 갖추고 팔면 비과세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은 이제 최종 1주택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하나 팔고 남은 2개가 일시적 2주택 이게 성립한다면 그냥 바로 팔아도 정전주택 바로 팔아도 비과세 돼요. 이 해석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 대법 같은 경우는 이 판결은 이 최종 1주택 이 말이 없다 보니까 애초에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가 되면 이거는 원초적으로 일시적 2주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대법 판결은 기본적으로 2심에 대한 판결이죠.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되는 건 맞습니다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그동안 해왔던 해석이 아닌 그와 반하는 해석해버리면 그때는 어려워지는 거죠. 예. 보니까 기재부도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경우에 다 혜택 줬는데 이거 대법 판결 보니까 이런 경우는 애초에 이게 일시적 2주택이 안 되는 거였네. 그럼 이거 그동안 혜택 줬던 거 안 줘도 되겠는데? 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뭐 최종 1주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거는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만들면 그거는 그냥 혜택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법 판결은 나왔고요. 향후에 이제 국세청이나 기재부는 어떻게 해석할까? 국세청은 또 이걸 가지고 실제 만약에 똑같은 사례에서 비과세 신고할 때 민원인이 비과세 신고할 때 이걸 받아줄 거냐, 아니면 이걸 근거로 과세시킬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고 향후에 이 기재부 해석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제 바람이 있다면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기우이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2개 남았을 때 그 2개 중에서 정전주택 코 팔 때 양도 당시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혜택을 줬던 이게 과거에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예상하고 제가 걱정하는 게 정말 없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대법 판결로 앞으로 일시적 2주택이 어떻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걱정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 분분합니다만 걱정할 일이 없길 바라면서 향후 기재부 해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